곳에서 이런 곳으로 와서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 점점 궁금해지고 정말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아주 물씬 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싱그러운 나무들이 다 매화나무란 거죠? 아유, 초록초록 그 빛이 눈이 다 시원하다. 삼거리가 생겼는데 제가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이 산 중에 의문의 이정표, 십자가에 저건 무슨 뜻이죠? 아이, 뭔가 좀 오싹한데? 제가 아는 뜻으로는 도무스는 저택이란 뜻이고 페트라는 바위란 뜻이고 그러면 바위로 만든 주택? 오, 우리 소장님 아는 것도 많으시다. 이리 보니 매화밭보다는 바위밭이네. 곳곳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얘들이 마치 땅에서 솟아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연 지형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집을 지으셨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세상에 이런 집도는 난생 처음 봐요. 오구오구 마중 나왔니 얘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기 저 도무스 페트라 주인이신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가 들어오는 길에 도무스 페트라라는 간판이 보여가지고 돌이 워낙에 바위돌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집 지을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집을 짓까. 바위를 정리를 하고 집 밑에는 전부 다 큰 돌이 기초가 돼가지고 지은 집이기 때문에 반석의 집이라 그래서 페트라 도무스라고 라틴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위 위에 우뚝 지어올린 집. 남들이 보면 일부러 비싼 돈 들여서 장식한 고급 조경석인 줄 알겠어요. 어찌 이런 험난한 터에 집 지을 생각을 다 하셨을까? 이대익 주인장 내외가 점점 더 궁금하네요. 도무스 페트라의 또 다른 주인님. 예, 도무스 페트라 꽃입니다. 예쁜 꽃.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저희 배우자 정주미 엘리자벳을 소개합니다. 제가 오랜 지병으로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새 집으로 와서 잔소리를 하나도 안 해줘서 그 점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랑하는 배우자 함영준 로무알도를 소개합니다. 도시에서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좀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게 자꾸만 그렇게 해주면은 조그만 사소한 것부터 자꾸만 반복해서 말을 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되고 그 부부애가 더 깊어지고. 정원이 정말 돌이 다양하게 많네요. 이쁘게 생긴 이 돌들을 뭐라고 특별하게 부른 종류가 있을까요? 이 돌을 저희들이 얘기 듣기는 꽃돌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약간 돌에 하얀 무늬가 이렇게 있어서 꽃 모양으로 비친다 그래서 꽃돌이라 그러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맥반석 오징어 있잖아요. 그 맥반석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위에 오징어를 구울 것도 아니고 무려 집을 지어야 했으니 건축사가 고생 좀 했겠는데. 엄마? 이병란 소장님이셨군요. 아우,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죠. 커도 너무 큰 돌이어서 포크레인 기사가 보고 아우, 이게 저 운반도 못 하겠다고 들지도 못하고 또 들어오는 길도 좁아서 큰 그 크레인도 못 들어오고 건축하시는 저 소장님도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분도 최대한도로 돌을 살려서 좀 쳐보자. 그래서 돌을 깨부수거나 옮기지 않고 필러티 구조로 바닥에서 띄워 지었답니다.
저기 보이는 네. 구름 밑에 있는 산 있잖아요. 저기 먼 높은 산. 먼 네. 산. 네. 그 산이 지리산이고 그 앞으로 섬진강에 이렇게 쭉 흘러서 가는 아주 멋진 풍광이 있는 그런 집이네요. No matter what you do, baby, I'm a sucker for your voodoo. 방석 위에 지은 집. 이름도 멋진 도무 스페트라. 내부는 얼마나 더 멋질지 제대로 구경해 봐야죠. 아, 천장까지 시원하게 뚫린 통창. 안에서 보니 훨씬 더 웅장하네요. 이 집은 정말 창이 다 했네. 바깥에서 봤었을 땐 커다란 유리창이 이제 아래 위로 뚫려 있으니까 1층에 거실이 있고 2층에도 또 그런 거실이 있겠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실이 있어요. 이게 높이가 얼마쯤 될까요? 7m 됩니다. 7m 높이. 예. 먼저 살던 집에서는 벽도 막혀 있고 답답한 면도 많고 또 저희 가족이 좀 이렇게 답답한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개방감 있고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창이 크면 뭐 여름에 덥다, 뭐 겨울에 춥다. 겨울에는 이 통창의 좋은 점이 낮에 28도까지 겨울에 네. 보일러 안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겨울 걱정은 전혀 안 합니다. 워낙에 창에 통해서 골바람이 잘 들어와서요. 네. 여름은 여름대로 또 시원하더라고요. 그게요. 온도가 30도 넘어가더라도 항상 여기는 요 밑에 마을보다 한 2, 3도는 낮습니다. 냉난방 걱정은 괜한 기우였군요. 다 남도에 사는 메일티겠죠. 봄이 가장 먼저 당도하니 푸르름을 길게 누리는 것도 남도살이의 장점이라네요. 제가 또 느꼈던 게 이제 이 커다란 통창도 있지만 이 현관의 구조가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모양 자체가 이 집의 거실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줄여서 마치 이렇게 집 속의 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한참 집을 짓다가 이제 들어와갖고 제가 저 2층에서 여기를 내려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상자각 하나를 동떨어지게 놓은 것 같으다. 그래서 그때 여기 쪽에 설계를 다시 했어요. 네. 사소한 것 같아도 이런 작은 디테일이 분위기를 완성하죠. 또 하나, 개방감의 원칙은 현관에도 동일 적용했대요. 자, 이제 주방 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구석구석 돌 때마다 와라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오면서 왜 주방층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 단 차이라는 게 일반 집에서 한두 단 차이 놓는 그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방 있는 이쪽에 돌이 큰 게 있어가지고 그 돌을 그냥 그대로 다 살려서 그 위에다가 기초를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보니 한눈에 이해되네. 그나저나 살다 바위돌이 등장하는 설계도는 또 처음 봐요. 돌 때문에 공사 차량 드나드는 것도 힘들었다는데 기어이 바위돌을 끌어안고 지은 이유가 뭐랍니까 대체? 돌이 마치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이 나를 또 부르는 것 같이 너랑 나랑 천생연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돌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너랑 나랑 끝까지 함께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집터를 찾게 되었고 집을 짓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전에도 돌을 좋아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커다란 바위를 깔고 있느라 층이 생긴 이 집 주방. 그런데 부부 둘만 사는 거 맞아요? 한 10인 가족도 넉넉하겠다. 이 보조 주방은 웬만한 집 메인 주방 같고.
현격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모든 걸 다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관제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앞에랑 좌우가 다 보여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다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오시거나 그럴 때 다 들어오는 입구가 다 보이기 때문에 온 집안 이렇게 돌아가는 일정을 다 알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음식을 너무 맛있게 여기서 해주니까 간이 큰 대한민국 삼식이가 됐지만 그래도 음식하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더 사랑해줘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 집안의 정말 센터와 코어가 되는 셈이네요. Mr. Bossman's on 그냥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아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구석구석 안주인 취향이 깃들어 있지요. can't talk you down. 주방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내. 널찍하게 탁 트인 주방을 갖게 되니 삼시세끼 준비하는 게 힘들기는커녕 즐겁기만 하답니다. 남편은 강아지 도리와 함께 주로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대 컨트롤 타워의 사령관, 아내의 레이더망에 남편이 어디 있든 포착이 된대요. 과일과 채소 가득 지중해식 식단으로 매일 아침 남편의 건강한 한 끼를 챙깁니다. 뭐 아침을 거의 못 먹었죠. 혹시 이제 먹게 되면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사서 그냥 사무실이나 아니면 차 타고 출근하면서 먹거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었죠. 저희 배우자도 같이 출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같이 출근하면서 아침을 차려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같이 바쁘니까. 제가 조금 더 부지런했다면 아침 식사를 이렇게 차려줄 수 있었을 때, 차려서 같이 먹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침을 거의 못 해준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10년 동안에 제가 밥상을 차려준 게 한 3개월이 될까 말까 그래요. 거의 다 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직업 군인이던 남편은 소령으로 예편한 후 지난 26년간 수원에서 제법 규모 있는 사업체를 이끌어왔다는데요. 군에 있을 때는 말수도 적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부드럽고 사병 아저씨들이 저희 집에 이렇게 잠깐 오시거나 뭐 하거나 하면 중대장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부처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하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사자나 호랑이로 바뀐 것 같아요, 진짜로. 정글 같은 사회에 뛰어들어 부처가 맹수의 탈을 쓰고 사느라 몸을 돌볼 새도 없었다지요. 그때는 거의 10시나 밤 10시 정도 돼야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은 일요일 날 쉬지만 본인은 일요일 날도 나가서 일해야 될 게 있으면 일요일도 나갔었어요. 365일 중에 본인이 휴가라고 할 수 있는 거 한 5일을 쉬었을까? 이제 양평이나 가평 쪽에 땅을 둘러보다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겨갖고 전화가 오면 남편이 땅보다 말고 빨랑 사무실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는 멀리 가자. 남편을 이 일에서 완전히 떼어놓기 위한 아내의 과감한 결단. 먼 땅끝 동네 광양에 집을 짓게 된 사연이랍니다. 자, 잡초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또. 손발이 의사라 했던가요? 눈 뜨면 마당에 나와 종일 움직였더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대요. 남도에서 제2의 인생을 꽃피운 거죠. 와이프의 정원인데 제가 또 바깥일은 제가 담당이라 열심히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게 그 표정을 보면
제가 또 일할 힘도 나고 저도 또 덩달아서 행복합니다. 저기 누가 찾아오셨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어요. 아유. 매실 수확 거들며 정이 쌓인 이웃 어른이시랍니다. 아이 더운데 어쩐 일이셔. 여보, 여보 나타나. 또 가져오셨네, 이거를. 이 더운데 이게 아이고 저번에도 주셔갖고 잘 먹었는데. 시골 인심 한가득 채워 담아 오셨네요. 사모님이 오신 지가 몇 년 됐는고? 2, 3년 됐는 2, 3년 됐어요. 그래도 내가 이 논이 있으니까 사모님 정이 든 거라. 그래서 맞아요. 바로 요 앞에 땅이라. 아, 이웃이죠. 이웃이니까. 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더 정이 있고 이 너물 같은 거나 응. 또 사장님 몸이 안 좋다 싼게 그런 것도 주고 싶고 그래 맛있게 드세요 감자랑. 감자랑 감자 엄청 좋아해요. 아침마다 야, 맨날 네, 쪄먹고. 감자 너무 좋아하고. 저번에도 그냥 열무 주셔갖고 열무 김치 담아먹- 맛있게 담았어요. 그래갖고 보리밥하고 비빔밥 해 먹지. 응. 여기서 같이 사는 날까지는 사이좋게 삽시다. 아유, 그럼요. 보는 지가 다 흐뭇합니다. 참 아직 이 집 2층을 안 봤네요. 어서 올라가 보자고요. 와, 올라와도 역시 햇살 맛집이네요, 여기. 그리고 역시 또 뷰 맛집이 여기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오, 2층 거실도 동서양면을 시원하게 뚫어 놓으셨네. 한쪽은 박곡 모양으로 이 집안의 독특한 분위기를 살렸죠. 네, 여러 가지 뷰가 정말 잘 보이네요. 아까 그 저 통창을 통해서 보였던 바깥 풍경이 이제는 또 달라졌어요. 네. 지금은 저희 마을이 한눈에 다 들어오죠? 2층에서 내려다보는 거는 또 이렇게 다릅니다. 각도의 마법도 근사하지만요. 계절의 마법은 더욱 환상이랍니다. 하얀 눈꽃처럼 매화꽃 필 무렵 무릉도원이 있다면 바로 이런 풍경이 아닐까요? 주변 환경이 워낙에 뭐 돌과 어우러진 나무가 풍경이 좋아서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밖에서는 또 밖에 나름대로의 그 멋진 풍경과 또 이게 어울림이 있지만 집 안에서도 온전히 밥 먹으면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마치 그 숲속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는 것처럼 창을 많이 내놓으니까 뭐 고개 돌리면은 그냥 행복 지수가 피로도 하루의 피로도 행복 지수 이런 긍정적인 지수들이 막 폭폭 올라갑니다. 여기가 안방이군요. 그런데 방에서 달리기를 해도 되겠어. 어휴. 복잡하게 공간을 나누기보다 부부 둘만 남은 노후를 고려해서 최대한 쾌적하고 심플하게 설계를 했대요. 저의 느낌에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 위계를 거쳐서 여기 안방까지 들어온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마당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조경이 있는 바위도 큰 바위가 있고 거실로 들어왔는데 그거보단 작지만 여전히 또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었고 계단을 올라와서 거기 계단이 있는 부분에서 또 천장이 낮아지면서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오니까 정말 내 방에 들어왔어. 오늘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푹 잘 잡시다, 여보. 그런 안방을 꾸미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기 누워서 잘 때 되면은 뒤에 있는 개울 소리가 졸졸졸졸 미세하게 흐르면서 이 자장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있고요. 아침에는 또 온갖 종류의 새들이 와서 이게 또 깨워주고 하니까는 뭐
자연의 품 안에서 네. 들어가 있다가 온전히 휴식을 하고 또 새롭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전보다 부부의 금술도 더 좋아지셨을지.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못하고 뭐 이런 애정 표현이 정말 잘 못했었는데 감히 이제 손도 잡고 또 이렇게 가끔 껴안아 주기도 하고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이게 자주 하게 되고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 집에 와서 부부는 매일 서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은 표현할수록 는다고 했던가요? 처음에는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었는데 쓰면 쓸수록 더 깊은 마음이 샘솟는다네요. 뭐 바뀐 정도가 아니고 뭐 개과천선, 천지개벽. 다시 태어났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반대로 그 공간이 사람을 바꿔놓기도 한다죠. I love you. 남도에 집을 짓고서